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화학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0542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2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코스모화학은 2.4%의 현재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5% 정도의 상승세를 장중에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좀 아쉽게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죠. 다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꼬리는 달리고 있지만 점차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회사는 이제 이산화티타늄 및 환경처리제의 제조 판매 산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서 코스모 신소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죠.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 또한 호실적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코스모화학이 어느 정도 좀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코스모 에코캠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현재 황산 코발트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코발트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꼭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원료가 되겠죠. 코발트가 2차 전지의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 코발트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 이슈에 따라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상승 탄력을 또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관련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오늘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 전기 대비해서는 10%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한 10% 안팎의 증가세를 좀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즉 4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즉 2020년 1분기 대비해서는 한 14% 정도가 좀 감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이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됐고 전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던 상황인데요.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장중에 또 5% 정도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모화학의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종목이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해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런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상승과 하락,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전체적인 흐름만큼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도 이렇게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식의 이제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상승 하락 속에서 점진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의 상승 추세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올해 이제 2021년도 상반기부터 지금 한 3, 4월 정도까지 내려왔던 부분들도 단순한 그냥 이제 조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이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뭐 숨도 안 쉬고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전에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이 자리가 이제 좀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자 반등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나오는 시점에서는 10,000원 밑으로는 이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상단 자리가 저항대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있을 때에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가 되거든요.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지금 한 1,500원을 기점으로 돌려나가기 시작한 거죠. 예, 1,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 저점 찍고 들고 눌렀다 돌리면서 이제 쌍바닥 형태 속에서 돌려나가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한 3, 4일 정도의 상승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지난 1월 달부터 이어왔었던 이 하락 흐름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고 상승에 상승을 더해서 점진적으로 고점도 높여가고 저점도 높여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꺾일 듯 계속해서 이제 꺾이지 않고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이나 주가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 방향을 벗어났기 때문에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좀 쉬어간다면 매수 기회가 여기서 왔을 텐데 쉬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위에서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들고 오셨던 분들이나 뭔가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좀 올라와서 다행인데,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솔직히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보통 이제 돌파 이후에 쉬어갈 때를 좀 매수 타점이나 뭔가 이렇게 좀 접근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데, 그냥 뚫고 연이어서 가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뭐 기회나 이런 것들 자체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 속에서 추가적인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꼭 제가 생각했던 이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씩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3,200원대에서 13,600원대 정도, 700원대 정도를 좀 저항대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결국에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여기서 많이 터뜨렸고,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여기서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물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려 있는 매물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한 방에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매물대에서는 주가의 탄력이 좀 지지부진해지거나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3,200원에서 뭐 13,600원 사이 정도, 700원 사이 정도를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못 미치는 거죠. 어제도 장이 좀 좋지 않아서 윗꼬리 달고, 오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시장이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항상 조금 2% 아쉬운 상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5일선, 11선이 우상향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뭔가 제가 생각했던 이런 저항대와는 다소 약간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탄력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저 13,200원, 13,700원 자리, 저 자리가 좀 저항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후정상회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22일부터 23일 기후정상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참석을 합니다. 전 세계 한 40여 개국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결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각국에 이제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전기차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나와준다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코스모 화학에도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 또는 하나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의 이제 수급인데, 수급이 계속 들어와요. 이 투신들이. 이게 포인트 아닌 포인트죠. 왜냐면은 지금 3월 31일부터 해서 4월 5일, 그 다음에 이제 4월 16, 19, 20 들어오다가 어제는 쉬고, 오늘 또 16,000주를 사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3월 31일부터 꾸준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샀다가 뭐 연속적으로 샀다가 또 간헐적으로 사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투신 쪽에서의 매수세가 오늘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좀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왔었던 외국인들 수급은 아마 좀 단타로 어제 대부분 다 빠져나갔는데,
대부분 다 빠져나갔는데 오늘 또다시 단타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투신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뭐 꾸준히는 아니죠. 뭐 간헐적으로 잡아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16,000주 넘는 현재 이제 집계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신들 주도하에 좀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라고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오늘의 또 투신의 매수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5일선, 11선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고 투신 쪽에서 조금 이제 팔만한데 조금 팔 것 같은데도 매수를 또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투신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또 그런 이제 뭐 하나의 좀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연기금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투신들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죠. 그래서 상승이 오늘 항상 좀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오늘의 투신의 매수와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또 레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13,200원 역시나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13,600원까지 이렇게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국면에서 뭔가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늦었습니다. 늦었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이전에 들고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전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본전이 자기 대응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본전 이상으로 오면 뭔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다시 자리를 잡는 걸 보고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또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로서는 지난 이제 1월 달부터 이어왔었던 이 하락을 만회해주는 반등인데 얼마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13,200원과 13,700원 사이가 저항이라고 보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고요. 역시나 혹시라도 13,200원, 13,700원대 와서 투신들이 그동안에 사놨던 걸 올 매도 친다. 요러면은 주가가 탄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들 매매 동향 계속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요. 얘네들이 털고 나가는 순간 주가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식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 때는 저는 항상 이제 13,200원대에서 한 600원대, 한 600원, 700원대 이렇게 봐요. 뭐 얼마 차이는 없지만 요 안에서는 좀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 국면에서의 투신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잘 살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좀 더 가져가겠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방 기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5일선과 11선이 이어지는 한 주가는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도 5일선 위에 머물러 있는 주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제 뭐 단기 상방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최소 뭐 5일선 이탈 전까지라도 계속해서 좀 더 주가의 흐름을 끌고 가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앞으로도 이 코스모화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